자, 4강 해볼까요? 131번부터 140번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문제가 다 어렵게 그렇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태까지와 동일하게 자,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고 난이도가 있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 심사숙고를 좀 잘 하셔서 자, 꼭 정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 문제풀이를 시험 보러 가서도 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3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은 정답을 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품사가 서로 다른 상황인데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논의를 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선택지 중에 secure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자, ed와 ing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로부터의 변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secure가 있으면 형용사라고 한번 해볼 만한데 얘는 동사 아니면 pp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동명사 아니면 혹은 분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부사, 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요거는 구조를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이미 B와 PP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다음에 ing를 쓸까 ed를 쓸까를 고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수동태 동사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동사 덩어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성분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식 성분이 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부사는 선택지 중에 C번밖에 없으니까.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또 3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리 답을 내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나름대로 깁니다만. 됐죠? 자, 그러시면 정답 냈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직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아니라 employee가 되네요. 직원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 한 명이 어디서 일해요? factory line에 employee가 있습니다. 복합명사가 되겠네요. 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생산 라인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그냥 라인으로 가시면 공장 라인에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만 자, 그런 해석이 번거롭고 귀찮으시면요. 이 명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죠? 자, 깨끗하고 예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서 뒤로 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직원이 명사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의 임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임무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sole이라고 하면 단독적 임무가 자, to 이하를 하는 것입니다. that 이하를 보증하는 거래요. 자, 뭘 보장하는 거예요? 뭘 확실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샴푸의 병뚜껑이 자, screwed on 이렇게 되는 것이죠.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전치사로 쓰이지 않고 부사로 쓰였어요. 우리가 불을 켤 때도 turn something on 이렇게 쓰잖아요. turn off, turn on. 뒤에 명사가 안 와도 되거든요. 자,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 쓰이면 계속해서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나요? 접촉되어 있는 상태고 off는 떨어진 상태를 나타낸다고요. 자, screw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나사의 뜻이니까 동사로 자, 돌려서 쪼이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돌려서 잠그는 건 screw on, 돌려서 풀르는 건 screw off로 보시면 되겠죠. 자, secure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안전하게, 단단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보십니다. 확고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돌려서 쪼여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뭐 하기 전에요? 바로 선적 박스 안으로 포장이 되기 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시면 해석까지 말끔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으므로 자, 31번 문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으로 가시면요. 자, 32번의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이거나 분사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컴마 앞쪽에 자, 부사의 구가 와 있으니까 주절 안에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안 보여요. 따라서 분사 겸 자, 분사도 되고 동사도 될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동사로 판단하셔야 되고 뜻들이 다 다릅니다. 자, 도착하다, 그 다음에 만나다, 충족시키다, 지속하다, 지속되다, 찾아내다의 뜻이 있죠. 뒤쪽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만약에 목적어가 왔으면 자동사는 out, 목적어가 안 왔으면 타동사는 out 이렇게 할 텐데 투부정사는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고 보호도 될 수 있고 다 되잖아요. 자, 정해지지 않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자, 구조상으로 버릴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요.
자동사라고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고 타동사라고 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어휘 문제로 판명을 하시고 자타동사의 구분도 정답을 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딱 들면 빠르게 해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armed forces라고 하는 건 군대거든요. army라고 하는 단어가 무장하다의 뜻이 있죠. 팔의 뜻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장된 힘이니까 군대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은퇴했으니까. 자, 그래서 군대에서 은퇴한 다음에 Lieutenant Rogers가 되겠습니다. Lieutenant 모르시면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자, 저건 군대에서 중위를 말해요. 중위. Rogers 중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바로 10년 이상 동안 복구팀이죠. 전쟁 이후에 복구팀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자원봉사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은퇴한 다음에 자원봉사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도착했다. 10년 동안 어떻게 도착해요?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딱 도착한 거예요? 자, 어폐가 있죠. 자,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만나다. 10년 동안 자원봉사하는 것을 찾아냈다. 안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동사 continue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33번이고요. 13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if를 동반하고 있는 접속사인데요. only if는 뭐죠? 오로지 뭐뭐 하는 경우에만 이런 뜻이죠. 자, as if는요. 자, 마치 뭐뭐신 것처럼. even if는요. 만일 뭐뭐 하더라도. 자, if는 뭐뭐라면. 물론 if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뭐라면의 뜻뿐만 아니라 만일 뭐뭐실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고수라면 얘가 답이면 모두 답이 돼요. 얘도 답이 되니까 얘는 지우실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고급스러운 정보니까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토익은 2번의 뜻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현대 영어는 자,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런 의미로 양보의 개념으로 if가 쓰이더라도 어때요? even if를 주로 쓰고 if를 그 자리에다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실용 영어에서는. 자, 그건 문어체 문장에서만 그렇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알고 계시면 오답 지우는 데는 편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if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자, 처음부터 해석을 해봐야겠죠? 접속사 어휘 문제니까. celebrity는 유명인입니다. 팀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has yet to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전히 뭐뭐하지 못하다의 뜻이에요. 자, 요건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하지 못했어요? 확인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뭘 확정하지 못했죠? 그 이벤트에 참석할지 말지를 참석을 할지를 확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티의 기획자들은 자, are proceeding. 자, proceed는 중요한 단어죠. 앞으로 나아가다. 자, 그러니까 일 따위를 진행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시키다로 번역하겠습니다. proceeding.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자, 바로 자, 그 사람이 will attend.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마치 참석할 것처럼 자, 지금 일 준비를 갖다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의 의미로 번역하셔야겠습니다. 자, 뭐 할 수 있도록 to make sure they are ready for the best case scenario. 됐어요? 오케이? best case scenario를 자, 위한 준비가 걔네들이 자,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 최고의 시나리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참석을 하는 것처럼 가정을 해놓고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쓰시는 게 맞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if가 들어간 자, 지금 수거 표현들 접속사들을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서 자, 의미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정답의 그런 포인트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독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리딩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 언급을 해드리면 자,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요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자, have to 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해야만 한다죠?
예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접속사로 쓰이지 않으면 부정문에 쓰이거나 아니면 의문문에만 쓰여요. 긍정문에는 근본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이거 긍정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부정문에서는 무슨 뜻으로 쓰죠? 여전히 뭐뭐하지 못했다. 의문문에서는 벌써 뭐뭐했다의 뜻으로 쓰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have yet to는 뭘까요? 그러면 여전히 뭐뭐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confirm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전히 confirm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have to와 yet이 함께 쓰이면요. 마치 부정문에 온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yet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에서 yet을 쓸 때는 그냥 뜻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순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항상 어디다 써요? not yet 이렇게 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부정문에 쓸 때 부정어 다음에 우리가 뭘 쓰게 된다? 자, 부정어의 다음에다가 반드시 자, yet을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have와 to 사이에 만약에 자, 빈칸이 뚫려져 있으면 yet에다 답을 써야 돼요. 그런데 still이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 다 쓰거든요. 이 아이는 부정어의 앞에 씁니다. 다시 똑같은 여전히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했을 때 부정문에서는 yet을 쓰고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서는 모두 still을 쓸 수 있어요. 따라서 부정문 안에 두 단어가 쓰이게 되면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이 없으면 막 섞어서 써도 되지만 구분을 해요. 부정어 앞에 있으면 still, 부정어 뒤에 있으면 yet을 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빈칸을 주면 누가 답이에요? 팀 존스라고 하는 아이는요. 여전히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의 뜻이 동일하게 성립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빈칸을 주면 뭐가 답이죠? yet이 답이죠? 요것도 여러분들 토익에서 몇 차례 다룬 바가 있어요. 그래서 have to 사이에 still과 yet을 같이 주고 답을 찾아라. 그 다음에 have to 앞쪽에 밑줄을 주고 still과 yet 중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까지 변형 출제 가능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34번입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다 동사예요. 뜻이 다 같아요. 수태, 시제, 빨리 따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누군가요? 바로 자, manufacturing이 주어네요. All surplus products manufacturing이 되겠어요. 자, surplus는 잉여의, 과잉의라고 하는 뜻이니까 남아도는 자, 제품의 제조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게 누구예요? 아, 얘네들 지금 다 안 맞네요, 지금. 맞죠?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능동, 수동을 굳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수의 일치로만 정답을 낼 수 있는 아주 난이도 낮은 수위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풀지 못하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능동과 수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셋은 능동이고 이렇게 셋은 다 능동이죠. 얘만 지금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만약에 자동사라면 셋 중에 하나가 답이고 왜냐하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답이고 그런데 different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아우 머리는 아프고 문제풀이의 스텝이 꼬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숫자부터 따지시기 바랍니다. 수, 태, 시제의 자 동사 어법 문제 풀이의 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has가 와 있고 여기도 만약에 is가 와 있고 여기도 has가 와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죠? 숫자가 다 맞으니까 태 문제가 되겠죠? 태 문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뜻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타동사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자동사와 타동사는 이론으로 배울 때는 50-50로 배우지만 사실은 타동사가 개수가 훨씬 많아요.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C번이었고요. defer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기치 못한 unforeseen increase가 되겠어요. 자, labor cost. 자, 바로 인건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인상 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물건을 좀 어떻게 좀 남게 생산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과잉 생산 있잖아요. 과잉 제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연기가 되고 뒤로 미뤄질 거예요. 알겠죠? 자, 바로 언제까지요? 자, 다른 코스트, 다른 비용들이 어떻게? 자, 좀 reduced, 삭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요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자, 어떻게 돼? 전체적인 코스트가 올라갔겠죠? 자, 그런데 다른 비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좀 가격이 내려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많이 생산하는 일은 어떻게 된다? 바로 뒤로 미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정답과는 별개로 자, 해석까지 꼼꼼하게 여러분께 잘 해드렸으니까 자, 꼼꼼하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5번이고요. A, B, C, D의 선택지가 다 어때요? 이 품사가 다르잖아요. during은 전치사. 자, 얘는 부사죠. likewise는 similarly와 동의어예요. 마찬가지로. 유사 사례를 비슷한 사례를 자, 표현할 때 씁니다. 얘도 부사입니다. 대신에 얘는 뭐죠?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가 보이고 앞쪽에 주어 동사가 보이죠? 주웠어요. 30번 때 문제 치고는 이거 땡 잡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답은 바로 C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 쓰시고요. 해석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3초 안에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품사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품사가 왜 복잡한지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택지들을 보면서 연습하고 생각해보고 연습하고 생각해보고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갑자기 시험 보러 가서 여러분들이 천재가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의사 선생님께서 지시했습니다. 그에게 뭐 하라고? 자, 모든 자, 약을 갖다가 복용하라고. 약을 먹다라고 할 때는 eat를 쓰지 않습니다. eat 쓰지 않고 take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자, 처방된 약이 되겠어요. 어떻지 않다면? 자, 바로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다면. 뭐를요? 자, 바로 adverse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불행한 그런 뜻이죠. side effect는 부작용이니까 부정적 부작용을 겪지 않는다면 모든 약을 다 먹으라고 지시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5번까지 5문제도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꼼꼼한 복습 당부 드리고요. 자, 저는 잠시 쉬었다가 136번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자, 36번부터 마지막 5문제. 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에 이제 그 난이도 높은 어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의 긴장 상태를 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36번부터 갑시다. 자, 바로 이제 첫 문제를 딱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네요. 자, alte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개조 변경. 자, response는 반응. contrast는 대조, 대비. exception은 예외.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떤 명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명사 어휘 문제인데. 해석해야죠. 자, 바로 pet sh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 애완동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매장인 모양이에요. shop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포의 뜻이 있죠. 자, shop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건 전문 매장의 뜻입니다. 자,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어차피 뭐 중요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토익에서도 자주 다루는 단어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밀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문 매장이 drastically,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뭘 줄였어요? 바로 어떤 서비스를 줄였는데요. 그 서비스가 뭐예요? Dog grooming services예요. 이런 단어는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gro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마부의 뜻이에요. 명사로. 동사로는 솔질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개 털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개 털 관리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강아지의 털 관리, 털 솔질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줄여버렸어요. 자,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because가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불평 때문에. majority of는 다수의. 그죠? regular customers가 되겠습니다. 단골 고객들 다수의 불평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때문에가 없어요. 그럼 그와 비슷한 그런 표현을 찾으셔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반응? 그렇죠. 이 complain에 대한
반응 조치로 이렇게 되겠어요. 무엇에 응답하여 반응하여의 뜻은 in response t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로 in contrast to도 쓸 수 있어요. in contrast는 with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to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과 대조하여.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하여의 뜻은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C번은 안 되겠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자, in alteration to라든가 in exception to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도 뭐 말이 안 되겠지만 자, 정답은 B번으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 136번 마무리할게요. 자, 137번입니다. 이제 then부터 시작해서 their own까지 인칭 대명사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신봤다 라고 노래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문제는 보통 100번대에 많이 배치되는데 30번대 나왔어요. 대신에 경계는 푸시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온 다음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명사가 나올 자리는 맞는데 주격은 안 되겠죠. 근데 주격이 없어요. 선택지 중에. 목적격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목적격으로 이 자리에 지금 them이나 themselves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뭐죠? our bodies가 되겠죠? 자, our bodies가 이 자리에 반복되면 얘가 답이고, 혹은 반복되지 않는 목적어가 나오면 them이 나올 수도 있고, theirs는 소유대명사니까 주격, 목적격 구분이 없으니까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하면 여기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ow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소유하다의 동사로 쓰이지 않으면 형용사나 명사로 쓰는데요. 얘는 환자예요. 누구를 너무 사랑하는? 바로 소유격을 너무 사랑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격 없이는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강조하는 형용사로 씁니다. 형용사로 쓰더라도. his car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his own car 그러면 그 자신의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누구 자신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뭘까요? 반드시 소유격 다음에만 쓰입니다. 누구누구 자신의 것 이런 뜻으로만 쓰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그들 자신의 것이면 이게 답이고, 자, 그들의 것이면 C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주어와 다른 그들이 답이면 A가 답이고, 주어가 다시 반복되면 B가 답이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품사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자, 질병들이 몇몇 있는데요. 어떤 질병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자, 성공적으로, 자, 저항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됐어요? 네. 우리의 몸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자, 근데 문맥이 뭐죠? 이거 보니까 그들 위해 이거 어떡하지? 자, 역시 30번대 문제인 것만큼 관용구가 출제가 된 거예요. 자, on one's own이라고 하는 표현 무슨 뜻이죠? 1번은 자, 바로 alone, 홀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여기서는 뭐죠? body 혼자 힘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 스스로는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자, 그런 질병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안 나와요, 답이. 여기서는 스스로 혼자서라고 하는 자, 의미가 들어가야 완벽해지므로 on one's own이라고 하는 수거를 아는 학생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on one's own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 by oneself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죠? by themselves로 답을 또 쓸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전치사 on이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변형이 되면 by로 나올 수도 있어요. 수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홀로 스스로라고 했을 때는 on one's own, by oneself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추가 표현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릴까요? 자, by oneself는 자, 홀로의 뜻이라 그랬죠? for oneself는 뭐죠? 혼자 힘으로. 그 다음에 of itself는 뭐죠? 요것도 토익이 가끔 나와요. 저절로.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in itself도 자, 토익에 보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확장해서 정답만 알려드린 것이 아니라 self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까지 여러분께 드렸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까지 정리를 다 해봤어요. 자, 아시겠죠? 38번입니다. apart부터 시작해서 for instance까지 요거는 두 개가 짝이고 두 개가 짝이네요. 맞아요? 요거는 단독으로 부사죠. 떨어져서 시간, 공간, 거리상 떨어져서. 그런데 단독으로 잘 안 쓰고 보통 어떻게 많이 써요? apart는 뭐뭐뭐 이외에도 뭐뭐뭐 말고도 라고 하는 뜻의 자, 전치사로 수거로 두 단어가 뭉쳐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단어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as of는 몇 월 며칠자로 이런 얘기입니다. up는 뜻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자, for instance는 뭐예요?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 그런 뜻입니다. 그 얘네 둘은 뭐예요? 그러니까 품사상? 얘네들은 완전하잖아요. 뒤에 명사가 꼭 와야 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뒤에는 entrance라고 하는 명사가 떡하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부사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컴마 이하의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entrance 앞에는 전치사가 나와야 맞는 거죠. apart는 from과 같이 와야 전치사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for instance는 그 자체로 이미 부사 성립됐잖아요. 예를 들어 for example의 뜻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답을 내보시는데 주셨어요. 왜냐하면 as of의 뜻을 수거를 정확하게 알면 왜냐하면 구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치사 결합이니까. 이것도 부사 전치사 결합이니까 구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수거 전치사들이죠 지금. 자, 그래서 복합명사처럼 전치사가 두 개 연속으로 와 있는 복합 전치사라고 불러요. 요거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죠? 일시가 나옵니다. 몇 월 며칠자로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entrance와는 결합될 수 없고 정답은 C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C번도 해석을 해보니까 잘 안 되죠. airplane에 자, 들어갑니다. 입장하죠? 자, 입장 시에, 입장하자마자 이런 뜻인데요. 자, 무슨 개념이죠? 그렇죠. upon. 요즘에는 upon 대신에 on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행위명사. 혹은 ing.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갖고 설명해 볼까요? on은 접촉 개념이에요. 따라서 어떤 행동이 발생되는 시점과 딱 맞닿아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뭐뭐 하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on은 접촉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행동과 맞닿아서 이 행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upon 다음에 행위명사가 나오거나 on 다음에 행위명사가 나오면 그때는 자, 이 행위를 하자마자 저 행위를 했었을 때 아시겠어요? 네. 뭐뭐 할 시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여기 entrance는 입구의 뜻이 아니라 입장의 뜻이에요. 들어가는 행위. 알겠죠? 자, entrance도 입구, 입장의 뜻이 둘 다 있죠. 그래서 비행기 기내로에 입장을 하자마자 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고 자, upon entrance 뿐만 아니라 upon request, 요청 시에 upon delivery, 배달하자마자 배달 시에 알겠죠? upon receipt, receipt도 영수증의 뜻으로만 알면 안 돼요. 뭐뭇을 받자마자 수령 시에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모든 승객들이 요구받는 내용은 뭐죠? 꺼라. 뭐를요? 셀폰즈를. 목적은 바로 자, prohibit 하기 위해서. prohibit는 금지시키다 이 뜻이죠. 방해를 금지시키려고. 자, 무엇과 관련된 방해입니까? guidance instrument입니다. guidance instrumen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안내 도구. 비행기 기내에는 뭐 그죠? 기장이 쓸 수 있는 안내 도구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방해가 올 수 있어요. 그것을 금지시키고자 셀폰을 끄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39번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뜻이 다른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거죠. endors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다. 자, 보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endorsement라고 하는 단어도 그 격가지로 알아두시는데 수표 뒤에다가 이서한다 그러죠?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씁니다. 왜냐면 그 수표가 가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하려고. 그래서 신분증하고 대조해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이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보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endorsement라고 해요. 그것을.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endorse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자 그런 단어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여태까지 정답으로 나왔던 단어예요. 이건 알겠죠? 설득하다. 자, thrive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이건 토익에서 간간히 반복이 되는데 동의어들과 꼭 함께 외워두셔야 돼요. flourish라고 하는 단어 알죠? flourish, thrive, 그 다음에 prosper, 번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꼭 자동사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난이도가 있는 단어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명히 요거는 걸러낸 중요 단어예요. 마지막에 realize는 뭐뭐를 깨닫다의 뜻이겠죠. 그럼 누가 답이 될지는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휘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Thoroughly testing the nutritional product himself. 그 스스로가 자 어떻게 했어요? 영양 관련된 제품 있죠? 영양제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테스팅을 해본 이후에 풋볼 쿼터백인 자 야전사령관이라고 해요. 풋볼에서 자 브렌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투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광고 모델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제품을 완전히 다 써본 연후에 이 사람이 뭐한테 동의했어요? 자 그 제품을 어떻게 합니까? 지지하고 보증하는데 동의했다. 나 그럼 광고 모델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한 그런 유명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다 테스팅을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이 광고 모델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139번의 정답은 A번으로 갑니다. 자타동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대입을 해봤어야 되는데 자동사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또 자, 바로 버릴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죠. 자, 그래서 외워두세요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어 외워두라고 하는 거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사실도 잘 외워두세요. 마지막 40번 가겠습니다. 다 부사예요. 거의. 요거는 좀 조심해야겠죠? close 자체가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이기 때문에 이 closely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이게 가까운 가깝게 거리상으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하게 자, 자세하게 자, 밀접하게 이런 뜻이에요. solely는 단독으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 어휘 문제니까 해석 한번 해보고 답 쓰시면 되겠네요. 자, 대부분의 성공적인 마케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케팅 캠페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광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다양한 매체에 광고가 돼 있어요. rather than은 instead랑 비슷하거든요.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뭐 대신에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누구와 누구를 그러면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양한 매체에 광고가 돼 있더라.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자, just magazines. just magazines가 상징하는 건 뭐죠? 하나의 분야를 말합니다. 잡지 분야에만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혹은 또 어때요? any other singular medium. 여기 지금 singular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a variety of와 자, 바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잡지 혹은 단일한 하나의 매체에 단독으로 광고가 되지 않고 그 대신에 서로 대체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 군데다가 광고가 보통 되더라. 다시 말하면 저희 토목달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인터넷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다가도 붙여놓고 각 대학에도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자, 140번까지도 마무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파트 5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되겠죠? 자, 힘내시라고 격려의 응원의 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